안녕하세요. 18.5도입니다. 복삭 소가수다에서 가장 중요했던 장면은 뭘까요? 전체가 한편의 시와 수필 같던 드라마였는데요. 어느 대목이 작가가 자신이 하고 싶었던 걸까? 슬쩍 들어와서 자신의 흔적으로 남기며 하려던 이야기를 몰래 숨겨놓고 갔던 걸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디였을까요? 작가의 개입이요? 아마도 이 드라마 전체에서 후다닥 쪽지를 남기고 도망가 버린 대목은 애순이의 시집을 출판했던 클로이라는 편집장과 시장에서 만났던 어느 가족이었을 겁니다. 그 세 가지 미스테리였던 장면, 뜬금없던 장면, 이 세 가지를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첫째는 드라마 후반에 시집을 출간한 출판사의 편집자입니다. 출판사도 바단꽃이에요. 바다꽃이죠. 편집자의 이름은 클로이 H. 리입니다. 그런데 같은 배우 다른 역할이죠. 그 편집장의 시를 보면서 하염없이 웁니다. 특히 엄마 광래와 연결됐던 시는 좋았지만 가난해서 부장원이 됐던 그 시 물심양면을 제일 먼저 보여주죠. 그때 하염없이 웁니다. 내가 왜 이러지라는 말까지 하죠. 게다가 직원이 왜 그러냐고 물어볼 때 일반적으로 시가 너무 좋아 그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장해, 너무 장해라는 말을 합니다. 엄마 광래가 할 법한 이야기죠. 게다가 편집장의 취미는 또 스킨스쿠버입니다. 엄마는 해녀였거든요. 자, 두 번째는 유채꽃밭에서 잃어버렸던 반지입니다. 그 반지를 하필 이 편집장의 손녀가 찾아내는 장면이 나오죠. 가족을 인터뷰하는데 아빠는 꽃을 보면서 첫사랑이 생각난다고 했고 아내한테 혼나죠. 그때 그 여자 꼬마아이가 반지를 캐내던 장면이었습니다. 이전에도 잠깐 나왔던 장면이기는 했는데 그 꼬마가 조금 더 커서 엄마 손을 잡고 애순이가 있는 시장에 옵니다. 손에 스티커를 보여주면서 같은 인물이라는 걸 확인해주죠. 그 여자아이 엄마가 그럽니다. 우리 어머님이 여기서 제일 이쁜 사람을 찾아가 보라고 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전에도 와봤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의도적으로 이 꼬마 여자아이의 얼굴이 클로즈업이 됩니다. 짧지 않은 시간에 클로즈업이 되죠. 이전까지 아무 상관이 없었던 여자아이였거든요. 자, 세 번째는 클로이의 책상입니다. 클로이 책상에 보면 시를 읽고 있는 클로이의 책상에 책들이 카메라 앵글에 들어옵니다. 그냥 아무 책이나 놓지 않았겠죠. 의도성이 담긴 메시지가 소품으로 올려졌을 겁니다. 제목이 확 들어오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진화론 300년 탐험이라는 책입니다. 유독 제목이 모두 드러난 책이었습니다. 왜 이 책이 클로이 샷에서 잡히게 됐던 걸까요? 그 세 가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편집장인 클로이라는 이름은 그리스어에서 유래됐죠. 새싹과 재생을 뜻합니다. 봄처럼 생명과 순환의 의미를 담고 있죠. 애순이는 출판사에서 시집을 낸다는 말을 처음엔 보이스피싱으로 여겼습니다. 은명이가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하지만 믿기지 않게도 그 시집은 정말 세상에 나왔습니다. 클로이는 애순이의 인생에 찾아온 봄의 화신 같은 존재죠. 그녀는 애순이의 시집을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장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눈물은 단순히 시집이 감동적이어서 나온 게 아닙니다. 마치 애순이의 엄마 광래가 살아있다면 딸이 힘든 삶을 이겨내고 시집을 낸 모습을 보고 기뻐하며 울었을 것 같은 느낌, 그 느낌을 클로이가 대신 보여주는 것 같죠. 클로이와 애순이 사이엔 특별한 감정적 어떤 연결이 느껴집니다. 엄마 광래가 죽었을 때 딸에게 해주지 못한 사랑과 지지가 있었다면 클로이가 시집을 내주며 그 빈자리를 채워주는 모습이죠. 그 모습은 마치 엄마의 마음이 다른 형태로 애순이에게 돌아온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나서 그 사람을 닮은 누군가가 나타나 위로를 해주는 것처럼요. 자, 그럼 그게 뭘까요? 이건 삶의 순환에 대한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사랑과 좋은 마음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고 다른 사람을 통해 다시 우리 곁으로 찾아온다는 뜻입니다. 드라마는 그런 말을 많이 하죠. 덕을 쌓아라 그럽니다. 아이들이 부모를 통해 배운 대로 살아간다고 강조합니다. 베푼 만큼 착하게 산 만큼 삶은 순환하며 돌아온다는 겁니다. 이모들도 늘 하던 얘기잖아요. 착함의 끝은 반드시 있다고요. 클로이가 같은 배우로 등장하고 우연하게 반지를 발견하는 아이가 나오는 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낯선 이가 아니라 과거에 누군가와 보이지 않는 끈으로 얽혀 있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드라마는 삶은 순환하고 사랑이 변형돼 돌아온다는 메타포를 아름답게 그려낸 겁니다. 애순이의 시집과 클로이의 눈물, 반지를 발견하는 아이의 손길은 모두 그 연결고리를 보여주면서 우리 삶도 이렇게 이어질 거라고 하는 희망을 담은 거죠. 두 번째 미스테리는 유채꽃밭에서 반지를 발견한 아이와 그 아이의 클로즈업입니다. 그리고 시장에서의 우연한 만남이죠. 이게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애순이가 사랑의 아픔을 묻어버린 반지가 유채꽃밭에서 다시 빛을 보게 되죠. 그리고 나서 클로이의 가족이 시장에서 애순이를 찾아옵니다. 이 장면은 우리가 남긴 감정과 선택이 세월을 넘어서 다른 이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메시지를 강하게 보여주죠. 드라마는 하나의 거대한 시 같습니다. 그 시를 쓰는 건 애순이 혼자만이 아니죠. 주변의 모든 존재가 함께 엮여 있습니다. 애순이 엄마 광래는 해녀로 바다에서 삶을 이어갔고, 클로이는 스쿠버로 바다를 탐험하면서 애순이의 시를 세상에 내놓았죠. 애순이의 오랜 소원을 들어준 겁니다. 반지는 사랑의 상처로 땅에 묻혔지만 한 꼬마 여자아이를 통해서 다시 발견이 됩니다. 이건 고난과 사랑이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뜻이죠. 다른 형태로 재생돼서 다음 세대에 전해진다는 메타포를 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그 꼬마와 애순이가 만나는 장면은 더 놀랍죠. 애순이는 전혀 모르지만 드라마를 보던 우리는 알죠. 그 반지의 주인인 애순이를 꼬마가 만나고 있다는 걸요. 이건 우리가 남긴 흔적이 시간 속에서 흘러가며 누군가에게 닿고 다시 연결된다는 상징입니다. 클로이의 딸인지 며느리인지 모르지만 어머니가 예쁜 아줌마를 찾아가 보라고 했어요 라고 말한 것도 단순히 시장에 눈에 띄는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애순이의 헌신적이고 아름다운 삶에 대한 찬사죠. 시를 쓴 할머니에 대한 존경의 마음도 담겨 있고요. 클로이가 직접 말하지 않았더라도 그녀의 무의식이 애순이와의 깊은 연결을 느끼고 가족을 통해 그 감정이 전달되는 걸 우리에게 보여준 거죠. 드라마가 꼬마의 얼굴을 클로즈업한 이유도 있습니다. 이 순환을 강조하려는 거였던 것 같습니다. 당신의 삶도 이렇게 이어질 거야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착하게 덕을 쌓고 살라는 메시지를 담은 겁니다. 아이의 시선은 삶의 신비와 연속성을 보여주죠. 애순이의 고난과 행복이 끝난 후에도 그녀의 이야기가 다음 세대에 이어진다는 희망으로 클로즈업이 된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다음 세대를 위한 질문이기도 하고요. 이 모든 게 삶의 신비와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기막힌 상징이었던 겁니다. 반지가 다시 발견되고 클로이의 가족이 애순을 찾아오는 것, 그건 우리의 감정과 선택의 세월을 넘어서 다른 이들에게도 흘러간다는 증거입니다. 아마도 클로이의 책상에 놓였던 진화론 300년 탐험은 이런 삶의 순환과 흔적의 연속성을 설명하려고 작가가 의도했던 걸로 보입니다. 애순이의 이야기는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새로운 세대에서 다시 피어나는 거니까요. 세 번째 미스테리는 왜 클로이의 책상에 진화론 300년 탐험이라는 책을 굳이 놓았냐는 거죠. 클로이 H. 리는 단순한 편집장이 아니죠. 그녀는 삶이 순환한다는 걸 보여주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 순환이 단지 애순이와 엄마 광래 사이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작가가 더 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반지와 시장에서의 만남을 보면 유채꽃밭에 묻혔던 반지가 다시 발견이 되고 클로이의 가족이 애순이를 찾아오잖아요. 이건 과거와 현재가 얽히면서 우리가 남긴 흔적이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뜻이죠. 인간의 감정과 이야기가 끝없이 진화하면서 이어진다는 깊은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진화는 생물학적인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애순이의 고난은 시집으로 변했고 엄마 광래의 사랑은 클로이를 통해 다시 피어났으며 잊혀졌던 반지는 한 여자아이의 손에 닿았습니다.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과거의 흔적이 새로운 모습으로 변하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진화라는 거죠. 아이의 시선은 삶의 신비와 연속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드라마가 그 얼굴을 클로즈업했던 것, 진화가 끝없이 이어진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또 이어져야 한다는 걸 말하는 거죠. 작가는 클로이를 통해서 삶은 한 사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 계속 변하며 살아간다는 걸 전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애순이의 사랑과 희생, 헌신은 그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가족을 넘어 보편적으로 이어져야 되는 가치라는 거죠. 우리의 감정과 삶이 시간 속에서 변하며 다음 세대로 흘러간다는 거죠. 단순히 이 책이 소모품이 아니라 그런 끊임없는 이어짐을 말하려는 작가의 의도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또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18.5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